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을 꽃피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던 아버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재난을 당해 망한 족속이라 하여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패족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오히려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패족이 되었기에 과거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방금 들으신 이 문장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패족 조상덕을 볼 수 없고 벼슬길마저 막혀버린 망한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천재 관료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전라도 강진의 낯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마주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입시나 취업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은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스마트폰 속 화려한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우리는 스스로를 초라한 유배지에 가둡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독,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단절. 그것은 현대인이 겪는 또 다른 형태의 유배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절망의 시간이 아닌 위대한 저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801년 겨울 강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천리길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그에게 물 한 모금 내어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었던 곳은 주막집 뒷방의 좁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인가? 밤이면 들려오는 갈대 우는 소리가 자신의 처지 같아 잠 못 이루던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아들 학연과 하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식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피 끓는 당부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이 사라진다 해도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단지 지식을 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독서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자 세상을 견디는 방패였습니다. 패족이라는 멸시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술과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낼까봐 아버지는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라. 말을 아껴라. 술을 멀리하라.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 그는 그곳을 사이제라 이름 지었습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한다는 네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신독이라는 유교적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보여준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주어진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냐고, 모든 문이 닫힌 그곳이 어쩌면 당신 내면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저작들이 바로 그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벼슬에 있었다면 과연 그토록 방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매일 이어지는 정쟁과 바쁜 나랏일에 치여 깊이 있는 사색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습니다. 고립은 그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근검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재물은 흩어지기 쉬우나 마음속에 쌓은 덕은 영원하다. 그는 아들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청빈한 삶 속에서 정신의 풍요를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을 쫓느라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은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정성껏 작물을 가꾸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에게 글쓰기는 세상과의 소통이자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들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사랑도 묻어납니다. 두 아들에게 밤을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내가 보내준 헌 치마를 잘라 작은 서첩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교훈을 적어준 이라는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줍니다. 하피첩이라 불리는 이 서첩에는 아비의 그리움과 사랑이 붉은 노을처럼 배어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자식들과 대화하고 세상과 호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이 빠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을 것입니다.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탐구했던 시간들이 그의 영혼을 투명하게 닦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유배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타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한계입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한 번쯤은 유배를 떠납니다. 원치 않는 고독과 마주하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실패의 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그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펜을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잠시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강진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를 기다렸던 정약용처럼 당신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씨앗을 품으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성실하게 쌓아올린 하루하루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족이라는 멍에를 학문의 금자탑으로 바꾼 정약용,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조용히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들리십니까? 18년의 고독을 넘어 2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어느 아버지의 간곡한 편지 소리가